네, 이번 주 초였죠. LG화학이 일본 도요타로부터 3조 원 규모의 양극재 수주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은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데 최근 들에는 오히려 석유화학보다는 신사업인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바이오 부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 도요타 공급 계약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네, LG화학은 도요타 북미 법인에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발표되진 않았지만 전기차 70만 대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미국 GM과 95만 톤 규모, 전기차 500만 대분을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추가로 굵직한 고객처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예. LG화학의 배터리 소재 매출 대부분이 그동안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고객처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LG 엔솔도 지난주 도요타와 총 10년에 걸쳐서 연간 20기가와트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LG가 도요타와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여러 고객사와 추가로 협상 중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연내에 추가 공급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다른 성과도 있었습니다. LG화학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OLED 핵심 소재인 P-도판트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소재는 개발이 까다로워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 LG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이런 소재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었는데 이달 초에 4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주 다시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에서 투자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LG 엔솔이 떨어져 나가면서 LG화학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LG화학이 이제 제2 LG 엔솔로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LG화학 사업은 이제 석유화학과 함께 지금 신사업으로 크게 첨단 소재와 바이오 두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는 양극재부터 실리콘 음극재, 분리막, 최근 LFP 배터리 양극재까지 배터리 분야의 전 밸류 체인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건 다 아시다시피 양극재인데요. 미국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테네시주에서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내 최대 규모인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요. 2025년 말부터 연간 120만 톤, 전기차 120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극재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번 도요타와의 계약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북미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전기차 지금 최근에 판매가 인하 경쟁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저가형 LFP 배터리 시장에도 뛰어들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LG화학은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업계 처음으로 LFP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전기차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연산 5만 톤 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배터리 소재에서 워낙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요. 매출 목표를 지난해 초 제시한 수치보다 45%나 올려잡았습니다. 2030년까지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사업의 또 다른 축은 바이오인데요. 지난해 미국의 항암 신약 개발 기업 아베오를 약 8천억 원에 인수했었죠. 또 지금 미국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장을 또 건설하겠다고 계획 중인데요. 2030년까지 신약에서 매출 2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사업에만 일단 2025년까지 10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 소재에다가 신약까지 세상은 온통 화학이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업이었던 석유화학에서 여천 NCC를 비롯해서 일부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까지 있어요. 석유화학 부문은 정리하는 건가요? 네, 석유화학 불황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제 불황이 심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평강판 사업을 중국 기업에 약 1조 1천억에 팔았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뭐 여천 NCC 공장과 청주 오송 공장도 매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뭐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뭐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석유화학 부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9%였는데 2021년 20%와 비교를 해보면 15%나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이번 3분기 실적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증권가 실적 전망치는 석유화학 부분에서만 영업적자 1,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분기 약 130억 원보다 10배 이상 적자폭이 확대된 거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일단 수요가 워낙 부진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화학 업황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에틸렌 스프레드가 지난해 4월부터 손익분기점인 $300보다 한참 계속 밑돌고 있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석화 부분을 줄이는 사업 개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비공식적으로도 석화 부분의 사업부 매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매각 대금으로 신사업 투자의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LG화학 이름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 김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